안녕하십니까, 뱅커형입니다. 자, 금요일 날 나스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슈퍼마이크로 이 AI 쪽의 찐 대장주죠. 올해 이어 투 데이스로 봤을 때 한 154% 올랐고요. 요 위에 캔들 차트입니다. 154% 올랐고 엔비디아가 58% 올랐는데 슈퍼마이크로가 지난 금요일 한국 시각으로 토요일 새벽에만 무려 23% 빠지고 시간 외에 더 빠졌습니다. 23% 빠지고 시간 외에 더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 관련 펀더멘탈한 이슈가 있었냐? 뭐 실적 발표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골드만 모건, 뭐 바클레이즈, UBS, 뭐 웰스파고 이런 시장에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변경이나 목표가 변경이 있었냐?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주가가 23% 빠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라지캡 스탁이 엔비디아 같이 시총 2조 달러짜리 종목이 10% 빠지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만약에 내가 슈퍼마이크로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23% 하락을 맞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슈퍼마이크로 맞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요거는 제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주식을 그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게 그냥 이렇게 빠졌거든요. 물론 1000불 갈 수도 있고 뭐 1500불 갈 수도 있어요. 막 강세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주가는 많이 비싸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실적 발표에서 1월 29일이 있었고 작년 11월 1일이 있었는데 이때 EPS 서프라이즈, 물론 이전에도 EPS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요 마우스 여기 보시면 됩니다. EPS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전에 우리가 얼마 정도 할게요. 예를 들면 지금 4월 30일 날 실적 발표인데 4월 19일 지난 금요일 날 이 정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금 이제 2분기죠. 슈퍼마이크로로 하면 2분기에 예상했던 것 대비 잘 나올 거다, 못 나올 거다, 아니면 그 정도 인라인하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못 나올 거다, 아니면 인라인이다. 이전 예상치 대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직전이 1월 29일이었거든요. 실적 발표가. 근데 그 11일 전에 1월 29일 날 우리가 발표하는 실적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 예상치를 확 올려버리니까 주가가 그냥 이날 하루 만에 초폭등을 했습니다. 이날이거든요. 이날. 그냥 주가가 그냥 초폭등을 하는 겁니다. 19일 날. 실적 발표는 29일이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주가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뒤로 그냥 계속 날아갔죠. 실적 발표하고도 또 날아가고 계속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달이 지나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요 구간을 보면은 조금 안 좋아요. 그 내부자 매도를 보시면 요때 이제 내부자 매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2월 달에 요 내부자 매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2월 14일, 2월 15일, 2월 29일, 그리고 2월 1일에는 내부자 바이가 조금 있었는데 여기 때는 100만 불 정도. 근데 내부자 매도가 3건이 430만 불, 150만 불, 64만 불 정도 있었고요. 매수는 2월 1일 날 한 110만 불 정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작년 그 12월부터 보이는 거는 매수 1건, 매도 8건입니다. 일단 내부자들이 조금 비싼 것 같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내부자는 누굽니까? 회사 관계자나 회사 직원들입니다. 그 회사 그 임직원들, 주로 임원이죠. 매도 규모가 꽤 크니까 특별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인데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어제 만약에 이 실적 발표가 나올 거를 몰랐다, 그래도 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자꾸 너는 왜 자꾸 하지 말라 그러냐, 이런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게 뭐 이스라엘 이란 관련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 1분기 때 얘기했던 어느 정도 할게, 고수준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잘할 것 같다, 잘할 것 같다는 얘기 나오면 여기서 한번 더 튀어야죠. 근데 회사가
그냥 스탠스 바꿔서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전과 전전은 우리가 더 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4월 30일 날 실적 발표할게요 라고 그냥 끝냅니다. 그게 지금 이 기사입니다. Skips earnings pre-announcement. pre-announcement가 우리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 대비 어느 정도 더 잘할 것 같다. 대충 레인지를 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예상치를 올려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그동안은 계속 그 가이던스를 올렸는데 그 프리-어나운스먼트 통해서 이번에는 우리 그냥 실적 발표할 건데 그날 왜? 더 잘 나왔으면은 그날 잘 나올 것 같으면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다고 가이던스를 올렸겠죠. 아니면 인라인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가이던스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겠죠. 그 정도의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우리는 이번에는 안 해. 이거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 의무 공시사항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이 그 회사가 자율적으로 IR에서 하는 건데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냄새 맡고 선수들이 주식 다 집어 던지니까 마이너스 23%가 나온 겁니다. 애널리스트 추정치 변경 없었죠. 매크로 이슈 없었죠. 실적 이슈 없었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면 주가가 굉장히 지금 투기적인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물론 이거 가지고 그 파생상품 관련해서 미국은 주식 옵션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풋 쪽에 많이 걸어놨던 사람들이 주가를 많이 공매도를 때려서 내렸다. 주가를 내려가게 했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플로우는 그 메인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만약에 싸다고 생각했으면 많이 샀을 겁니다. 근데 얘랑 같이 그 움직이는 회사가 이건 이제 훨씬 더 크게 움직이잖아요. 슈퍼마이크로는. 엔비디아도 궤적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이어 투 데이스로 올 초부터고요. 지난 1년을 이렇게 봐보잖아요. 똑같이 움직여요, 사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날아가기 시작한 거죠. 실적이 예상치를 확 더 좋으니까. 움직임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엔비디아도 어제 10% 빠졌다는 거는 AI 쪽에 약간의 거품이 있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식이 바뀌어가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러한 의구심이 좀 들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그 종목에 그 아주 마이크로한 이벤트, 실적 발표 가이던스를 언제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만약에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면 그대로 매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잖아요. 분기가 끝나면 45일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 실적 발표는 마감 후 45일. 9월 30일 날이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보통은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모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은 90일 안에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31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있는데 먼저 이렇게 가이던스를 주는 거는 그냥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냄새 맡고 바로 때리는 거죠. 기업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가 좋을 거니까 엔비디아가 돌면은 얘도 돌 거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이렇게 안 때렸죠. 이렇게.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도 분기 실적 발표 말고 월 단위로 힌트를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 자동차 판매 실적을 월 단위로 발표를 해주고 있고요. 호텔신라, 이마트 이런 데도 그 매출 정도는 월 단위로 그냥 자율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높죠. 이 회사 이번 분기에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거다는 애널리스트 예측치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우리 안 할게요. 우리 원래 그거 의무 아니었는데 그냥 하던 거였는데 안 할래요.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바로 5% 10% 그냥 빠집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슈퍼마이크로 23% 빠지고 시간의 종가에 더 빠지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10% 빠진 거는 매크로 이벤트도 없었고 기업 관련 이슈도 없었는데 그냥 실적 발표를 해오던 실적 발표 가이던스를 실적 발표 열흘 하루 전
열흘이나 열 하루 전에 올렸던 거를 안 한다니까 그냥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 전 실적 발표 때는 분명 이거를 슈퍼마이크로가 해서 투자자들한테 좋은 파지티브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라라고 희망을 줬는데 이번엔 안 하니까 이거 문제 있다 하고 그대로 날아간 거다. 자, 이번 주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죠. ASML TSMC가 조금 레가시 부분이 소프트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종목들은 그 엔비디아나 그 슈퍼마이크로에 비해서 멀티플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맞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국내 증시. 저는 이 AI라는 대세의 흐름이 거기에 기스가 났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기스가 났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장 흐름에 의해서 빠진 거지. 근데 워낙 크게 움직였으니까 베타가 굉장히 큰 종목이잖아요. 시장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위로 크게 올라갔다가 밑으로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AI라는 그 큰 흐름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기회가 난다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적당히 실적 발표 이제 하루 이틀 전부터는 적당히 빠지면은 좋은 가격에는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관련 눈높이는 지금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적 관련 눈높이는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라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가이던스를 올려주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안 나온다면 한 번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모르니까 분할 매수하는 거죠. 난 이거 진짜 될 거니까 지금이 절호의 매수 기회다. 슈퍼마이크로가 지금 500 그 연초 대비 5배 올랐는데 다시 올라가서 연초 대비 975%가 고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2배 오르겠다는 거예요. 연초 전고점을 가면. 그러면 그냥 사면 됩니다. 그 정도의 확신이 있으면. 근데 그 확신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뭐라 그러냐, HBM 관련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거 외국인들 다 듣고 있다가 하이닉스 HBM이 생각보다 강하다, 셀스루가 생각보다 강하다 라고 할 때 그 고베타 주식을 노린다면 슈퍼마이크로를 사고 엔비디아를 사고. 왜냐하면 하이닉스 HBM은 다 어디로 갑니까? 엔비디아가 다 쓸어가고 있잖아요. AMD 엔비디아가 다 쓸어가고 있잖아요. 자, 요렇게 요 기업의 마이크로한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쫓아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돈 벌려면.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바로 까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